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이번 주죠. 이번 주 8.16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 8.16 대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푸짐한 한정식 같은 느낌은 드나 그 내용물은 무언가 설익은 밥과 같거나 또는 고기조차도 조금 익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생각으로도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내용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정부가 250만 호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던 부분을 270만 호로 늘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70만 호 부분만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투자자 또 일부 초보 우리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다라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포지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70만 호 중에 상당수는 이미 알려져 있는 3기 신도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다음 달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 2023년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2024년쯤에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270만 호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공급 물량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걱정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집니다. 만약에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부는 이미 언급한 270만 호를 줄여가면서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270만 호 다 지으려고 되면 돈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뭐 제대로 발표도 안 했으니까 정확한 그 어떤 거에 대한 것도 얘기한 게 없으니까 만약 침체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270만 호가 살짝 줄어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흔히 말하는 폭락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기사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기사죠. 역대 최대라는 문정부보다 13만 채가 더 많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많이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투기가 되겠죠. 투기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천천히 줄일 수도 있겠네. 아직 발표 다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이효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사람들은 이미 화염병을 만들고 있을 듯, 그렇죠? 매우 화가 나는 것들이 아마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연차다 보니까 지금 이제 3, 40년이 접어들게 되고 5, 60년이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이제 신사임당님하고 지냈던 아는 선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법령 또는 개편 또는 이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방송을 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긴 장기 테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와, 이거 이렇게 쉽사리 안 해주는구나. 쉽사리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일기 신도시 안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폭발력이 있는 테마 상품이 되어 있죠. 왜?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 나가게 되면 결국 신축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축이 되게 되면은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숨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어떤 그 도시, 하지만 그 도시를 갖다가
그만큼 인구를 늘리고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은 각종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언가 실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일기 신도시 지금 여러분들 많이 화가 나 계시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일 것 같은데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왔다 갔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미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침체장 2007, 8년 전후에 가장 테마였던 게 리모델링이었다라는 거. 리모델링이었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에서 수직 중층을 해준다 안 해준다 또 그 퍼센테이지를 올린다 안 해준다 이 부분을 지난 한 7, 8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넣었다 뺐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반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느냐. 일단 이 테마는 10년 이상 장기 테마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각종 계획들을 세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발표되면 굉장히 급격한 그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자, 그 부분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 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많이 화가 났죠?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가격대가 떨어지거나 또는 급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투자,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게 투자자로서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또는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방송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침체장에 접어들면서 또는 접어들면서가 아니죠. 또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침체장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는 집값이 떨어질까 말까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사 침체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상승하는 지역들은 계속 발생하게 될 거고요. 중간중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속상한 부분 또는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소폭 하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일기 신도시 테마가 10년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테마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들 너무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 이번에 민간 재개발, 민간 부분을 좀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소규모 재개발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주로 모아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오겠죠.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신통기. 자, 그런데 신통기획과 더불어서 이제는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신통기획 부분을 지방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방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하게 되면은 역시 이 테마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등락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그동안 7, 8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왔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는 그 기간에 봤던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그렇게 따라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나타나면서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거나 주춤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장으로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지게 될 거다. 그것들을 가지고 침체장이나 하락장이나 또는 조정장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어쨌든 왔어요. 자,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이 변곡점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 그동안 하셨던 투자 패턴을 계속 바꾸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